경기도 최북단 파주 운정중앙역과 서울 도심지 서울역을 잇는 GTX-A 2단계 구간이 2024년 12월 28일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약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근데 이 GTX-A 북부 구간이 개통하기 10일 전에 저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죠. 이번이 진정한 GTX-A 개통인 이유. 남부 구간은 울고 있지만 개통 예정인 북부 구간은 웃고 있죠.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은 GTX-A 북부 구간이 남부 구간보다 훨씬 흥행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였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GTX가 개통하고 나서 올린 게 아니라 GTX 개통 10일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GTX-A 북부 구간이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이시나요? 누구나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영상을 올릴 때에는 당연히 여러 자료 조사를 거칩니다. GTX-A 북부 구간이 개통하기 10일 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사전 자료 조사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신문 기사를 뒤져봐도 또 TV 등 각종 언론을 봐도 GTX 2단계 개통 일정이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이 소요가 돼서 교통혁명이라는 이야기만 나올 뿐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GTX의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작년 3월에 개통한 수서 동탄 구간이 이미 흥행 실패를 기록한 경험이 있는 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북부 구간 개통도 이용률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통 전부터 제목에 이러한 GTX 북부 구간이 남부 구간보다 훨씬 흥행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라는 내용을 박아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은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지우지 않는 이상 영상이 계속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며칠간의 시간을 갈아가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한 것은 지우고 싶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흥행할 거라고 떠벌려 놨는데 막상 흥행이 되지 않거나 사람들의 평가가 냉정하게 좋지 않다면 그럼 저한테는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 돼버리죠. GTX 개통 후 약 3주간 GTX 이용평을 꾸준히 보았습니다. 개통 후 13일간 누적 이용객 48만 명 이용, 그리고 시민들도 대부분 만족한다라는 내용이죠. 동탄, 수서 구간에 비해 확실히 상반된 평가라는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닌 진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진짜 부정적 평가는 거의 없고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GTX 개통하기 전,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GTX가 많이 깊어서 승차장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이분은 GTX 타러 내려가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이 댓글 하나만 캡처한 건데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GTX 관련 영상에도 이러한 댓글이 진짜 무진장 많이 보입니다. 물론 GTX가 대심도에 있어서 엄청 깊은 것은 맞습니다. 지하 8층 또는 지하 9층까지 내려가야 하니까 안 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굳이 왜 쉬운 길도 있는데 힘든 길을 가려고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삥삥 돌아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만들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숫자도 별로 없어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서도 5분, 10분 잡아먹는다. 요즘 개통하는 노선들은 엘리베이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GTX 2단계 개통역을 거의 다 가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진짜 많습니다. 한두 대밖에 없다면 엘리베이터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나 많은데 줄을 길게 서야 된다는 게 진짜로 맞나요? 일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엘리베이터 대기 혼잡도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한가합니다. 일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이용객도 훨씬 많은데 엘리베이터는 상대적으로 GTX-A보다 많이 적거든요. 근데 GTX-A는 이용객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용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 고속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대기 줄도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바로 GTX를 탈 수 있고 20분 만에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려가는 데만 30분이 걸린다. GTX를 실제로 이용을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분은 장담컨대 100% GTX를 타보신 분이 아닙니다. 8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고 현재 6채의 부동산을 굴리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무 검증 없이 그냥 내뱉는 사람이 정말 무진장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사갈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이 지역 주변에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죠. 부동산 실제 가서 알아본 거 맞아요? 100% 가볼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에 가보지도 않고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있는지 실제로 보러 갔다고 해도 부동산 3군데만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매물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3군데의 부동산을 들려보고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100군데의 부동산을 들려보고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의 말이 신뢰도가 더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 사람이 하는 말의 신뢰도가
훨씬 높죠. 인근 지역 100군데의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매물이 없다고 하면 진짜 없을 가능성이 크죠. 모든 부동산이 매물을 항상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마침 방문한 부동산 3곳이 모두 매물을 별로 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러고선 매물이 없다. 난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왼쪽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절대 듣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24개의 노선도가 있습니다. 저는 1호선을 타고 아래쪽으로는 천안 아산도 가보고 위쪽으로는 연천도 가봤습니다. 2호선부터 9호선까지도 다 타봤고 수인분당선, 서해선도 타봤고 인천 1, 2호선도 다 타봤습니다. 경전철인 신림선, 우이 신설선, 의정부 경전철도 타봤고 경강선, 신분당선도 타봤고 에버라인 타고 에버랜드까지도 가봤습니다. 지하철 경춘선 타고 춘천까지도 가봤고 경의중앙선 타고 양평도 가봤습니다. GTX-A도 이 남부 구간, 북부 구간 모두 다 타봤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수도권 24개 노선 전부 다 타봤습니다. 그냥 한번 깔짝 타보는 게 아니라 한 개 노선도 여러 번 타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의 진 여부를 정확히 알려면 직접 타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의 댓글 중에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을 출퇴근한다 했을 때 하루 왕복 이용 요금 및 왕복 소요 시간을 기재를 했는데요. GTX를 타게 되면 일반 지하철 타는 것보다 비용은 5,100원 더 내야 하지만 약 2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분은 5,100원을 아끼고 싶어서 2시간을 허공에 뿌리는 분이냐? 라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저는 하루에 단돈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 한두 시간을 허공에 버리고 있는 아둔한 사람입니다. 캐시워크 등 앱으로 포인트 모으기.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저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만큼 미치도록 돈을 아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살면서 한 달 60만 원 생활비로 5년간 보낸 사람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닌 혼자 자취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공과금, 식비 등 모든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달 60만 원으로 사는 것은 거의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을 만큼 산거지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가 아닌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 소득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많이들 가보셨죠?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 놀이기구 같은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 40분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2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인기 있는 놀이기구 입구를 보면 입구가 하나가 아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매직패스 입구입니다. 이 매직패스가 뭐냐? 그냥 일반 고객들은 1시간 40분을 대기를 해야만 탈 수 있지만 이 매직패스 소지 고객이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우선적으로 탑승을 시킵니다. 저는 이 매직패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실제로 있는데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잖아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청 길게 늘어져 있는 줄을 그냥 싹 다 패스하고 저를 최우선적으로 탑승을 시켜주니까 진짜 뭔가 영화 속 슬로우 장면이 걸린 것처럼 기분이 되게 몽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놀이기구 탄 것보다 그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지나갔던 순간이 훨씬 기억 속에 강렬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속닥거리는 다른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매직패스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은 뭐야 갑자기 왜 먼저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매직패스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와, 이 놀이동산에서도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웃돈을 주고 정당하게 새치기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매직패스 이용권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5회권이 49,000원입니다. 어린이날 등 공휴일인 경우에는 중고거래 시장에선 이 매직패스의 가격은 훨씬 많이 오릅니다. 아빠 처집은 왜 줄 안 서? 라는 등 매직패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매직패스 요금은 놀이기구 이용요금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1회에 만원꼴인데 1시간 40분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원을 지불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만원을 아끼기 위해 1시간 40분을 대기하시는 분이신가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라면 만원 내고 뭐 1시간 40분 기다릴 수도 있는데 만약 인기 놀이기구를 3개 탄다. 그러면 대기 시간만 5시간입니다. 놀이기구 10개 타는 것도 아니고 3개의 놀이기구를 타는 데에만 5시간의 시간이 증발해버리죠. 신나게 놀려고 시간 내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논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 3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5시간 동안 밖에서 서 있게 됩니다. 다시 아까 GTX 왕복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다시 한번 보죠.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일반 지하철보다 5,100원, 비용은 더 내지만 약 2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가성비 값 아닌가요? 매직패스 1시간 40분의 값어치가 1만원인데 전 이것도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2시간의 값어치가 5,100원이면 진짜 초혜자 아닌가요? 참고로 여기에다 K패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환급이 되는데 경기패스 청년 이용자의 경우 30%까지 환급이 됩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GTX 왕복 요금이 8,900원인데 여기서 30% 추가로 환급이 되면 약 2,670원이 더 절약이 되는 거죠. 참고로 보시다시피 K패스의 경우 청년은 만 34세가 아닌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솔직히 K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8,900원은 이용하기에 저는 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인데 K패스를 적용하게 되면 청년의 경우 하루 왕복 요금 6,230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일반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 2시간의 시간을 절약을 하지만 추가 비용 지출은 2,430원만 더 하게 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00원이에요. 1시간을 1,200원으로 산 겁니다. 진짜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런데도 GTX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고 GTX를 실제로 탑승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 지하철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175km로 가르는 것과 수도권을 175km로 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인프라 및 인구가 몰빵된 우리나라 수도권을 이 175km로 가로지른다는 것은 다른 버스, 지하철, 차차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지하철보다 GTX가 훨씬 빠르다는 점 역시 물론 좋지만 저는 이렇게 좌석도 일반 전철보다 좀 더 넓고 이용객도 일반 다른 지하철보다 적어서 이 쾌적함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전철을 타려면 타기 전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철을 타고 1시간 동안 인파에 파묻혀서 집에 오면 이런 상태가 되죠. 몸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철에 또 하나 짜증나는 점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밀지 좀 마세요 하면 뒤에 있던 사람이 내가 밀었어?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떠밀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서 서로 쌍욕을 하거나 주먹다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죠. 예전에 7호선, 상봉역, 군자역 구간 등 이곳은 출퇴근길 싸움을 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다툼이 빈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싸우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이러한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차 끌고 다닐까 생각을 하면 지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지하철에 비해 나만의 공간은 확보가 되었는데 출퇴근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됐죠.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운전하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언제 쌍라이트 및 클락션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서로 차량을 껴주지 않기 위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운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GTX를 타게 되면 이렇게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GTX가 실제로 개통하고 나서 부동산 흐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GTX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운정중앙역 인근 아파트의 검색 이용량은 개통 전에 비하여 가파르게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부동산 거래는 뜸하고 집값도 급상승 이런 건 솔직히 없다고 봐야죠. 최근 계엄 후폭풍 및 비행기 참사 그리고 최악의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부동산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전국 역시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러한 GTX가 지나가는 지역은 특히 초역세권 지역들은 GTX가 지나가지 않는 다른 지역과 같은 집값 흐름을 보일까요? 물론 파주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수가 될 건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GTX가 지나는 수많은 역이 생길 텐데요. 특히나 경기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쾌적한 공원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도 큼직큼직하고 주차하기에도 편리하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참 좋죠. 근데 서울에 살게 되면 같은 돈으로 이러한 주거시설이 열악한 곳에 살아야 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집값은 경기도 신도시가 서울보다 더 싼데 주거 인프라는 경기도 신도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GTX를 실제 이용해 보니까 서울 외곽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것보다 업무직으로의 이동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리고 또 그리고 막상 GTX를 이용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지하철 이용할 때 매일매일 지옥철이었는데 GTX를 타보니 이렇게 쾌적하게 출퇴근할 수가 없네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초반에는 소수만 느끼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게 되면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다른 단지에 비해 가격 방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지하철 개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하철 개통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편인데, 이 GTX는 진짜 다른 지하철 개통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GTX-A 남부 구간인 동탄 수서 구간은 배차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수서 방면 GTX를 탄다고 했을 때 아침 9시에도 9시 21분, 다음이 29분 뒤인 9시 50분이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도 6시 20분 다음이 23분 뒤인 6시 43분입니다. 하지만 GTX-A 북부 구간은 배차 간격이 10분이죠. 향후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6분으로 줄어들 텐데요. 이 역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GTX-A 남부 구간은 SRT와 공용으로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북부 구간은 단독 선로라 배차 간격이 짧은데요. 삼성역 개통이 계속 미뤄져서 28년 이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사들 보니까 26년에 일단 삼성역 무정차 통과될 거라는 기사가 많던데, 만약 26년 말에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동탄행 GTX를 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정중앙역에서 동탄역으로 한 번에 가는 거죠. 파주 운정에서 누가 동탄을 가냐 싶겠지만 구성역은 잘 몰라도 성남역은 신분당선 판교역이랑도 걸어서 12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이 꽤 괜찮기에 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되어도 동탄행 열차의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부 구간은 단독 선로라 배차 간격이 짧은 장점이 있는데, 남부 구간은 SRT와 공용을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길다고 했잖아요. 고속철도가 항상 최우선으로 선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GTX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를 하든 나중에 삼성역이 개통이 되어서 완전 개통을 하는 경우 북부 구간에서 남부 구간으로 내려갈 경우 이 배차 간격이 25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북부 구간 배차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남부 구간 SRT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부 구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배차 간격인데, 이 배차 간격의 장점이 사라져버리면 GTX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수도권의 많은 지하철 노선이 종점부터 종점까지 바로 가진 않습니다. 3호선도 구파발행, 대화행이 있고 4호선도 사당행, 오이도행, 그리고 당고개행, 진접행으로 나눠져 있으며 1호선도 청량리행, 광운대행, 의정부행, 소유산행, 연천행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 차량기지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수서역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서행 GTX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니까 확언할 수는 없는데요. 이 현재 북부 구간 배차 간격을 향후 완전 개통 시에도 그대로 유지하려면 GTX가 완전 개통되어도 행선지를 이렇게 수서행, 동탄행을 나눠야지만 시민들의 배차 간격 편의성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GTX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세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세 흐름을 보면서 이후 개통되는 GTX 노선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GTX는 진짜 이전 개통되었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GTX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부동산 인사이트가 급속도로 상승된다고 확신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